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손님들이 남기고 간 음식으로 줄인 배를 채우던 술집 웨이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좌절하거나 부끄러워할 법도 한데 이 사람 전혀 굴하지 않고 투자의 귀재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도 이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20세기 최고의 펀드 매니저 조지 소로스의 일화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성공한 일화, 우리에게 위안과 또 참 왠지 모를 기쁨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저희도 여러분에게 선물 같은 종목 오늘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될 주식비기, 오늘의 종목 힌트부터 드릴게요. 자, 오늘의 주식비기 힌트, 양적, 질적 성장 기대. 자, 이 힌트 듣고 오늘의 종목 감이 좀 오실까요? 자,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 지금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비기 네 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방송 중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시고 바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 좀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같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부님픽 공략주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까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큰 도움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전국 어디에 계시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짚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노란톡을 켜시고 채팅방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역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상단 검색창에 주식비기 네 글자를 입력하고 사부님들이 보이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끝! 사칭방이 많으니 유의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의 중간 수요일에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김사부, 김재룡 사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드디어 배당락일을 맞았습니다. 배당락일에는 통상 지수가 하락하고는 하죠. 어제 한국거래소가 제시했던 현금 배당락 지수 마이너스 1.39%, 코스피를 마이너스 1.39%로 제시를 했는데, 자, 1.39%가 빠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수는 보합세를 보인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보면 현재 코스피 지수 좀 하락하고는 있지만 1.39%보다는 지금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은 좀 더 이 수급이 좀 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해서 개인은 팔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은 물량 담는 모습 나타났는데 오늘 이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사부님 오늘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배당날 때는 대부분 이제 배당 주는 만큼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돼 있는데 어제 미증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미증시가 뭐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소식과 그리고 최근 많은 상승을 통해서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었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빠지고는 있습니다. 빠지고는 있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그 우려했던 거, 인플레이션 우려, 테이퍼링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오미크론도 있고요. 이런 거에 비하면 빠지는 폭은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MC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1조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한 6천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신 외국인은 해지 매매로 해서 선물 쪽에 2천억 정도 현재 매수세가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현재 프로그램 그 비차익 물량, 매수 물량이 한 1,000억 정도 마이너스인데 요 마이너스 폭이 조금 준다면 이 하락폭을 조금 더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이제 대부분 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십니다.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올해 이제 마지막 주니까 내년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 그 말은 즉슨 뭐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점해서 가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내년에 성장할 수 있는 종목, 그 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종목 잡아가시려면 오늘 방송 끝까지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을 좀 먼저 짚어봤고요. 자, 그런데 저희가 뭐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만 성장이 확실한 게 아니라 저희는 이미 계속해서 그런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었죠. 이게 바로 지금 실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로 직접 연결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부님 어떤 종목부터 저희가 좀 짚어볼까요? 네, 실적주 위주,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저희가 네. 미리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떠한 종목이 있었을까요? 바로 GST입니다. 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업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회사 실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실적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보다시피요 매출은 733억. 전년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게 되면 121억입니다. 바로 123%, 전년 대비해서 123%가 증가했다. 자, 실적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주가는 제자리하고 있다. 이럴 때 저희가 분할로만 들어간다면 당연히 수익이겠죠. 저희는 어느 구간에서 분할로 들어갔을까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저 구간이죠. 자, 9월 말에서 10월 초에도 많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지수가 많이 하락했는데 저 하락할 때 저희가 잡았습니다. 잡은 다음에 주가 밀리긴 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주가 밀리기 때문에 덩달아 밀린 것뿐이고요. 밀린 후에 변곡점을 만들고 우상향으로 21선을 지속적으로 터치를 하면서 현재도 21선 부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거의 한 40% 정도 수익 중인데 자, 주가가 만약에 내려온다면요. 추가적으로 잡을 라인 충분히 존재합니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깊은 눌림이 온다면 뭐 저 처음에 들어갔던 구간도 아주 좋아 보이고요. 그 밑에 장기 이평선 구간들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정확한 단가는 저희가 노란톡에서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좀 볼까요? 자, ISC입니다. 반도체 후궁정 테스트 소켓을 만든다. 자, 해당 기업은 원래는 메모리 반도체에 조금 치중을 하다가 이걸 빨리 바꿨어요. 이 비메모리 반도체로 바꿔서 현재 매출의 비중은 한 65% 정도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파운드리 최고의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실적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실적 보면요. 매출액이 1,500억 정도 됩니다. 전년 대비해서 22% 정도 증가한 수치고 영업이익 보세요. 460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155% 성장했다. 자, 앞으로 이 해당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좋았어요. 하지만
내년에도 실적이 더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침해가 중요했겠죠. 저희는 어느 라인에서 선침해를 했을까요? 자, 바로 전화이름이죠. 정확하게 맥점을 짚어냈습니다. 주가 내려오다가 242평선에서 지지받고 한번 파동, 소파동이죠. 작은 파동을 만드는 거 보고서 저희는 홀딩이죠. 21선을 돌파한 후에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상승은 단기 평선 21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21선을 지지하면서 현재도 상승 진행형입니다. 10월 8일 날 추천드렸는데 마찬가지 주가 내려오면 추가적으로 들어갈 라인들이 있습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지금 너무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게 깊은 눌림이 들어온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SC 앞으로도 좀 주목이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다,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B하이텍. 우리 NC는 DB하이텍 저희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그렇죠? 말씀해 드렸죠. 뭐 앞에 ISC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서야 좀 반도체 관련주로 좀 매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 어떤 거 잡아야 되나 고민되실 때 저희가 딱 말씀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DB하이텍. 자, DB하이텍 8인치 파운드리를 만드는 회사다. 파운드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삼성전자나 TSMC가 만든 비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그쪽 업체들은 뭐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해당 기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력 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에 전력을 집중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공장 가동률이요 100%에 달합니다. 당연히 그럼 실적이 좋게 나와야겠죠. 실적 어떨까요? 자, 매출액 보시면요. 전년 대비해서 바로 36% 증가한 3,284억입니다. 자, 영업이익 보게 되면요. 1,190억이에요. 전년 대비해서 77%가 증가한 건데, 자,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폭의 차이가 안 나죠. 그만큼 마진이 많이 남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출액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공장 가동률이 100%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쇼티지 현상은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동률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100% 이상, 그리고 캐파를 증설을 좀 했어요. 이 증설된 캐파가 내년에 다시 매출로 돌아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매출액도 엄청 높고 뭐 차트상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내년에 실적이 더 기대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오히려 싼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상 위치 저희는 어디서 잡고 들어갔을까요? 바로 저 구간이죠. 주가 많이 내려오고서요 21선 돌파하고서 올라가는 시점에서 아주 좋은 라인이었죠. 저 라인에 딱 맹점 잡고서 현재 어떤가요? 2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DB하이텍은 저희가 한 번 더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한 번 더 재진입한 종목인데 재진입했는데도 현재 24% 정도 수익 중입니다. 주가 21선을 디디고 5일선, 12선 디디고 내려와서 현재 22선에 안착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캐파 증설의 실적이 다시 돌아올 걸 예상하면 지금 주식 가격은 오히려 쌉니다. 당연히 더 누를 수도 있어요. 더 밑으로 누를 수는 있겠지만 누르는 건 거의 휩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방향이라고 생각하고서 저희가 제시해 드렸던 1타점, 2타점, 3타점 기억하시죠? 그 1타점과 2타점, 그 3타점에서 주가 만약에 DB하이텍이 밀린다고 한다면요. 순차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괜히 밀린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1타점에서 매수하셨으면 저희가 제시해드린 2타점에서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시고 3타점 매수하시면 DB하이텍 내년이 더 기대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다음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대덕전자입니다. 자, PCB 전문 업체 대덕전자. 자, 대덕전자는 뭐 이 분야에서는 뭐 내놓을 정도죠. 그런데 해당 회사가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바로 2,700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 금액은 이 같은 업종에 있는 삼성전기 다음으로 투자를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얘가 투자한 게 이제 내년에 돌아올 걸 보고 있습니다. 자, 어느 분야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자, FC BGA에서만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제 매출액이 4천억 정도, 1년에 4천억 정도 들어올 걸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당 회사가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매출액이 거의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여기에서만 이 투자된 금액에서 이 매출로 돌아올 금액이 연매출 4천억 정도 본다는 것은 지금 3분기 7천억인데 4천억 정도가 더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주식 가격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지만 오히려 실적 대비해서는 밸류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주식 가격 싸다라는 겁니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자꾸 들어갔을까요? 저기죠. 자, 주가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잡았고 들어갔는데 주가는 솔직히 많이 눌렸습니다. 많이 눌렸지만 저희는 뭐 2타점, 3타점 기다리기 때문에 전혀 심리에서도 밀리진 않았겠죠. 자, 주가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요. 121선을 디디고 61선 디디면서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21선에서 눌림 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34% 정도 수익 중입니다. 자, 해당 종목. 자, 제가 내년에 연매출 4천억짜리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들어오고 그리고 앞으로의 이 해당 회사 갖고 있는 지금 성장 모멘텀을 봤을 때 해당 회사의 주식 가격 지금 얼마인가요? 24,500원. 너무 싼 가격이라는 거죠. 그럼 주가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깊게 밀릴 수도 있고 그냥 밀리지 않고 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 깊게 매수가 들어온다면 눌림이 들어온다면은 제가 첫 번째 제시했던 그 가격에서 똑같이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기업들 자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도 뭐 수익률 어마어마하죠. 뭐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치지 않았습니까? 가을 지나면서부터 계속 시장이 좀 밀려왔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김백사부의 주식 비기 종목들 지금 뭐 30%, 40% 이렇게 수익률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이 지금의 이 기세가 내년까지도 또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수익 함께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 검색하시고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만 저희가 짚어드리는 종목들이 따로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 종목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님, 어떤 종목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네. 저희가 지금 생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뭐 어떤 중장기 가치까지 가능하니까 분할로 들어가거든요. 네. 하지만 저희가 실시간으로 생방송에서 단기적 종목이죠. 단타죠. 일명 뭐 단타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죠. 이 단타 종목들을 바로바로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노란톡방에서는 단타적으로 짧게 뭐 비중은 뭐 20, 30% 실 수가 없겠죠. 뭐 5%, 3% 많아야 10% 미만 정도 실는 게 단타인데 이 작은 비중으로 해서 짧게 자금 회전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떠한 종목들,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그리고 차트상 어떠한 위치에서 종목을 추천해 드렸을까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브리봇입니다. 자, 로봇 관련주입니다. 자, 해당 회사가 주목받은 이유가 있죠. 바로 삼성전자에서 이 로봇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겠다라는 이슈로 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해당 회사는요, 이 로봇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흑자 내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로봇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다. 그 이슈로 해당 기업에 수급이 몰린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이쁜 차트죠. 자, 2거래일 만에 35%가 올라갔습니다. 단기적 단타로 저희가 종목을 드렸었는데, 자, 보다시피요. 자, 8, 9, 10, 11, 12. 뭐 수급이라는 게 없어요. 거래량이 없다는 거죠. 해당 기업이 주식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갑자기 삼성전자라는 이슈로 인해서 수급들이 점차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자, 수급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정확한 맥점 잡았죠. 잡은 후에 현재 35.17% 상승하고 있는데 해당 기업을 중장기적으로는 갈 수는 없습니다. 중장기 갈 수는 없지만 지금 수급이 보지 못한 수급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만약에 주가가 얘가 눌림이 받는다면 단기적으로 단타적으로 짧게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왜 이 수급을 포기 못 하거든요. 그럼 주가가 만약에 밀린다면 단기적으로 저희가 짧게 들어갈 라인, 저희가 분봉이나 호가의 흐름, 특정 호가의 흐름이나 뭐 거래원 여러 가지 보죠. 여러 가지 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해당 종목 저희가 들어갈 구간,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죠. 자, 구형테크입니다. 자, 애플카 관련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형테크가. 자, 애플카 관련주인데
자, 대만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그 인터뷰를 인용해서 어떠한 얘기 이슈가 있었냐면 바로 애플이 2022년도 9월에 F카를 선보일 것이다라는 이슈가 떴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예측한 것보다 2년 더 빠르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 이슈가 나오자마자 당연히 애플카 관련주들이 들썩들썩 움직이겠죠. 들썩들썩 움직인다는 것은 당연히 매수의 의지인 매수 거래 대금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자, 보다시피요. 볼 수 없었던 거래량이 몇 개월 만에 툭 튀어나옵니다. 바로 그런 이슈 때문이죠. 그리고 테마성으로 들어왔는데 당연히 테마성으로 들어왔다 주가가 올라가다 쭉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타점이 중요한 건데 저희가 수급이 들어오고서 정확한 타점을 바로 28일이죠. 자, 어제였습니다. 어제 정확한 맥점을 잡아드리고서 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차트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 아무 종목이나 내동매물에서 혹은 반짝반짝해서 반짝반짝거리죠. 상한가, 하한가 뭐 상승하는 종목들은 불이 반짝반짝 들어옵니다. 그 불에 현혹돼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일봉상 위치 좋고 분봉상 위치 좋고 특정 호가의 흐름 좋고 매수와 매도 물량도 좀 보고 체결량, 체결 강도도 좀 보고 매수 단가를 선정해야겠죠. 여러분들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거니까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면 저희가 정확한 단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중앙에너비스. 자, 석유 관련주입니다. 자, 왜 갑자기 들썩거렸을까요? 바로 미국 최대 정유 시설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생산 차질을 수개월 정도 겪을 것 같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해당 회사가 들썩들썩 움직였습니다. 자,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는 거죠. 매수의 의지들이 들어왔는데 자, 차트상 위치 보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몇 개월 동안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다가 갑자기 수급이라는 게 들어와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주가 많이 올라온 다음에 21선을 돌파할 때 하고 난 후에 저희가 정확한 맥점을 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없던 거래량이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자, 중장기전 포지션을 갈 수는 없겠지만 주가 내려온다면 단기적으로 저희가 짧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마련했다는 거예요. 일봉상은 이렇지만 분봉상 보면요. 아주 이쁜 파동들,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을 동시에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 라인에서 정확한 맥점을 저희가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봉상 위치는 좋고 분봉상에서 좋은 타점들도 한 2개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밀린다면 이 타점 역시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시장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 또 이 정규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정말 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일일이 체크하시기 힘들잖아요. 그런 힘든 부분은 저희가 대신 짊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슈와 함께 투자의 포인트까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 검색하시고 어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식 비기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장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장 케이스 캐비닛 제조. 자, 알아요. 케이스 캐비닛 제조할 때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뭐 휴대전화 케이스인가, 뭐 사무실 캐비닛인가 이런 거 지금 생각이 딱 떠오를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의 주식 비기 좀 더 분명한 투자 포인트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투자 포인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네. 자, 오늘 갖고 온 기업이 이 성장 모멘텀을 보시면 아마 방송 보신 분들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한번 좀 볼까요? 자, 해당 업체 앞서 말씀드렸듯이 케이스 캐비넷 제조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 캐비넷으로 어떠한 성장 모멘텀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해당 회사가 지금 어떠한 섹터에 연결되어 있냐면 자, 반도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기차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스마트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미래의 먹거리, 미래를 이끌어갈 신사업에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해당 회사 갖고 있는 기술력은 그럼 어느 정도겠지? 대충 예감은 가시죠?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5G 통신 장비 부품입니다. 자, 5G 통신 장비 부품. 자, 쉽게 얘기해서요. 뭐 어렵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기지국이 있죠. 이 기지국에 들어가는 캐비넷을 만들다. 이 보호하는 그 부품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동안 2020년도 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5G에 대한 투자가 위축이 됐었습니다. 위축이 됐었는데 지금 하반기, 지금부터죠. 지금부터 내년까지 5G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해당 회사 당연히 이 부품이 더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LTE 있죠. LTE에서 5G 넘어갈 때 이 기지국들이 LTE가 만약 이 정도 거리의 기지국을 유지한다면 5G는요. 이 정도 거리예요. 이 정도 촘촘하게 기지국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해당 회사 당연히 부품이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기업이라는 거죠. 자, 올해 이 해당 회사의 제품의 비중이 가장 큰 게 바로 5G입니다. 5G인데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5G에 투자가 확대된다. 해당 회사의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또 한번 알아볼까요? 또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자, 스마트폰 부품입니다. 자, 스마트폰 부품. 자, MC님 어떤 스마트폰 부품 들어갈까요? 해당 회사가. 글쎄요. 뭐 앞서서 5G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도 캐비닛 뭔가 보호하는 거였다 네네. 보니까 지금 이 스마트폰 안에서도 보호하는 역할, 그래서 네네, 케이스라는 맞습니다. 말이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스마트폰 부품인데 바로 이거예요. 자, 요즘 갤럭시 하면 뭘까요? 폴더블 폰이죠. 네. 네, 아주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여기 보면 흰지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흰지, 여기 보면 접히는 네네. 거죠. 요 부분하고 요 외관 쪽을 만들어요. 이 외관 쪽을 해당 회사 이 외관 쪽을 만드는데 이게 지금 갤럭시가 이 폴더블 폰으로 이제 흥행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또 신제품이 나와야죠. 내년에 신제품 나오고 신제품은 지속적으로 출시를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해당 회사가 맡고 있는 외관 쪽이나 힌지 부분은 당연히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올해보다 또 내년이 더 기대되는 겁니다.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말이죠. 5G도 마찬가지인데 스마트폰도 현재 아주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나옵니다. 지금 뭐 5G, 스마트폰, 반도체 장비. 자, 반도체 장비 부품. 반도체를 보호하는 케이스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부품을 만드는데 이 반도체 쪽 어떤가요? 이 메모리 쪽이 조금 저조하긴 했지만 현재 회복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단가 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쇼티지 현상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년까지도 반도체 부분도 고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뭐든지 뭐 5G, 자율주행, 전기차 모든 산업이 고도화하고 고도화될수록 당연히 반도체 쪽 부품은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으니까 해당 회사도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앞서 5G 내년이 기대되고요. 스마트폰 내년이 기대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장비 부품 쪽도 내년이 기대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선취미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 볼까요? 자, 또 나오죠. ESS 부품 사업입니다. 자, 우리 MC님 ESS 혹시 뉴스에서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요즘 뭔지 아세요?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에너지를 저장해주는 장치라고 하는데 이게 꼭 항상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꼭 항상 언급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왜 신재생 에너지가 나올 때마다 ESS가 따라가는지가 참 궁금하실 겁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저 수력, 뭐 풍력, 태양광, 또 뭐 수소 발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외의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점적인 게 바로 이것들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요. 수력은 뭐 물로 낙하로 해서 만들고 태양광은 열을 받아서 풍력도 이 터빈을 돌려서 만들잖아요. 그렇다면 이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ESS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우리 2차 전지 배터리 알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큰 2차 전지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다. 그러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와 ESS는 저장 장치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ES 에너지를 만드는 ES 저장 장치를 만드는 그런 부품이나 관련주들도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해당 회사 마찬가지입니다. ES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5G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하는 게 바로 ESS 이 부품 사업인데 지금도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더 기대되는 게 바로 이 해당 회사 ESS 부품 사업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봤을 때 MC님 봐요. 지금 스마트폰 있죠? 반도체, ESS, 5G 다 들어가 있죠, 섹터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미래 먹거리들이잖아요. 더군다나 뭐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지만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기대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이 모든 산업군들이 지금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년부터가 폭발적인 상승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금 기대가 있다 보니까 오늘의 종목 기대치가 아주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도 이릅니다. 네. 네, 포인트 남아있죠. 그럼요. 다음 게 또 기가 막힙니다. 아우, 네. 자, 보세요. 전기차 배터리 팩입니다. 자, 전기차는 앞으로 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팩, 전기차 배터리를 보호하는 그런 케이스를 말하는 거겠죠. 워낙 케이스와 캐비넷을 잘 만드는 회사니까요. 이 배터리 팩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납품하냐면 삼성 SDI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월부터 납품을 했습니다. 올 7월부터 납품을 했는데 당연히 7월부터 납품을 했으니까 2분기 실적엔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3분기 실적부터 들어갈 건데 수주량은 적습니다. 하지만 수주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2차 전지는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해당 회사가요. 2차 전지 쪽 매출액이 작년에 한 1,066억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전년 대비해서 한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근데 올해 한 1,900억 정도 했어요. 1,900억. 그렇다면 전년 대비해서 한 80%, 79% 정도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떨 거냐면 내년에 3,666억 정도 본다는 거, 3,600억 정도 본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내년에 3,600억 정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수치는 전년 대비해서 올해죠.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수치라는 거죠. 거의 20% 가까이 증가한 수치예요. 그러면 재작년, 작년, 내년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2차 전지 매출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인 매출에서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당 회사가 올라갈 것이다. 그럼 지금 실적은 실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 내후년이 더 기대되는 실적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해당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컨테이너 사업 진출. 바로 지난달이었습니다. MOU를 통해서 컨테이너 사업에 진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당장 실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지만 내년부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내년부터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잘하는 게 뭐예요? 캐비넷을 만드는 거, 케이스를 만드는 걸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만드는 거 이거 우습겠죠. 당연히 이쪽 분야에서도 높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요. 지금 갖고 있는 성장 모멘텀이 너무 많습니다. 미래 신사업을 책임질 모든 사업에 다 엮여 있다는 거예요. 그 엮여 있다는 건, 그 섹터가에 다 담아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의 섹터, 테마성으로 올라갈 때마다 당연히 연결돼서 올라갈 고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실적도 현재 아주 잘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테마성만 좋은 게 아니에요. 실적도 좋고 성장 모멘텀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테마 섹터군에 연결돼 있다. 이런 기업 여러분들 찾기 힘듭니다. 자, 연말 선물로 제가 갖고 온 종목이니까요. 해당 종목명과 매수 타점 알고 싶으시면요. 지금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세요. 네, 역시나 뭐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투자 포인트들 갖고 있는 오늘의 주식 비기 종목.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랑 엮여 있는데 뭐 앞으로의 기대가 되는 5G, 또 반도체, 또 자율주행, 여러 가지 전기차. 자, 그런데 이게 막 중구난방으로 미래의 신사업들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케이스, 캐비넷, 뭔가를 보호하는 역할에서 확실하게 다 연관성 있게 사업을 가져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 비기 종목 궁금하신 분들 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투자 포인트 먼저 짚어봤고요. 이제는 현재 고가 상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장 성장 동력 확신. 아이돌 이런 뽑는 프로그램들 한창 많이 할 때 아직 그 출연자가 뽑히지는 않았지만 시청자들 사이에서 그런 말 많이 했었거든요. 아, 저 친구는 확신의 센터상이다. 확신의 리더상이다. 정말 확신이 될 때 그런 말 많이 하곤 하죠. 자, 오늘의 주식 비기 종목 확신의 성장주 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얼마나 성장 동력 확실한지 저희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네. 자, MC님도 제가 투자 포인트 얘기할 때 입을 계속 벌리고 계시더라고요. 들켰나요? 네네. 보셨나요? 아, 다 숨긴다고 갖고 숨겼는데. 있죠. 모든 테마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일단 테마성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회사의 그동안의 국간 상태 어떤지, 재무 상태가 어떤지, 현재는 어떤지에 대해서 재무를 상태를 저희가 짧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 보시면요. 자, 보세요. 자, 매출액을 보시면 18년도에서 19년도 올라가다가 20년도에 매출액이 줄었습니다.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5G, 해당 회사의 매출의 대부분은 5G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5G에 대한 매출이 줄면서 매출액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 이후로 2021년도 보면요.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게 되면 지금 3분기예요. 2021년 3분기 때 벌써 4,400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2018년, 19년, 20년도에 1년 내내 번 매출액보다 현재 3분기 번 매출액이 훨씬 높다는 거죠. 전년 동기에서 86%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 밑에 영업이익 보시면요. 자, 벌써 3분기인데 393억을 했습니다. 이게 몇인가요, MC님? 일시, 백천, 만, 28,329%. 오, 네. 저기에 저렇게 숫자가 그러니까요. 가득 차 있는 거 진짜 보기가 힘든데. 네, 맞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거의 3만 프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 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죠. 밑에 단계식 보면 흑자 전환에 당연히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회사가 도대체 2분기 때부터 어떠한 실적, 1분기 때는 좀 저조하긴 했습니다. 2분기 때부터 어떠한 실적이 향상이 됐을까요? 2분기만 보도록 할까요? 자, 2분기 실적 보세요. 매출이 1,300억으로요. 전년 대비해서 80% 증가를 합니다. 자, 영업이익 기본 50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2분기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나타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해당 회사 과연 3분기만 탁 떼서 3분기 때도 아마 잘했을까요? 3분기만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전년 대비해서 1,736억으로 1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세요. 250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요, 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이라는 겁니다. 자, 엄청난 매출액 아닙니까, MC님, 그죠? 그러니까요. 2분기, 3분기. 여태까지도 우리 사부님들이 골라주시는 종목들 확실한 실적들 보여주지만 그중에서도 이 종목은 정말 단연 손에 꼽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3분기 때는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4분기 궁금하시죠? 궁금하네요. 4분기 예상 실적. 과연 4분기 때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을까요? 자, 4분기 실적 볼까요? 4분기 예상 실적입니다. 자, 매출액 1,983억으로요. 전년 대비해서 138%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 영업이익 봐도요. 259억으로 444% 전년 대비해서 444%가 증가할 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1분기 때 저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2분기, 3분기, 4분기 때는 계속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수치가 상승폭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쪽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쪽에 배터리 팩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도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5G 투자가 확대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게 바로 해당 회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 예상 매출액도 궁금하시겠죠? 자, 내년 예상 2021년도와 2022년도 내년 예상 매출액입니다. 9,431억으로요. 전년 대비해서 46%가 증가할 걸로 예상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 보면 1,022억,
전년 대비해서 56%가 증가한다. 사상 최대 매출액이 달성할 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올해 매출액도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 올해는 2020년도에 매출이 소폭 하락하면서 기저효과로 해서 높게 평가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022년도 예상 실적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가 않죠. 바로 올해 매출액보다 내년 실적이 더 기대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차트상 위치, 주식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저희가 분할로 잡아야지만이 우리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재무구조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요. 부채가 좀 많긴 합니다. 워낙 투자를 많이 했죠. 미래 먹거리 투자 때문에 부채가 좀 많긴 하지만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요. 자, 영업활동 현금흐름표, 투자활동 현금흐름표, 재무활동 현금흐름표. 자, 현금 흐름표 가장 중요한데, 자, 여기서 좀 의문일 수가 있겠죠. 저기 마이너스잖아요, MC님. 그러니까요. 그죠?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온다. 저도 막 놀랐을 정도였는데 왜 저기서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이거 좀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네네. 같은데요. 자, 여기서는 뭐 운전자 자본병등도 있고 이 미리 잘 될 걸로 예상해서 재고를 많이 해놓은 것도 있고요. 미리 네. 좀 쟁여놓았다. 네. 그냥 오히려 마이너스 보면 저거 큰일 날 회사냐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저 마이너스는 미래를 위해서 뭐 마이너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밑에 보면 투자활동 현금을 보게 되면요. 투자가요. 저렇게 마이너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폭발적인 투자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다시 이게 매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당연히 버는 돈보다 투자가 많으니까 돈을 어디선가 빌려 갖고 오는 거죠. 빌려 갖고 와서 현재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는 매출로 돌아오게 된다면 해당 회사의 실적, 주식 가격이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부채가 180%입니다. 좀 높긴 하지만 밑에 보면 유보율이 3,500%예요. 유보율이 3,500%. 부채가 180%여도 아무리 부채 때문에 회사가 어려움을 처한다 하더라도 유보일, 회사 현금 유동성이겠죠. 회사 곳간에서 현금을 가져다가 부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현재 성장성 비율에서도요. 해당 회사를 아주 좋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투자 지표. 자, PER 보시게 되면요. PER이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자, 동종회가 21%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 어떤가요? 21년도에 12 정도밖에 안 돼요. 퍼가. 1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동종회가 21이에요. 거의 10배 정도 더 많이 높게 주식 가격이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회사 주식 가격이 뭐 그건 아니겠지만 1,000원이라면 10,000원을 더 줘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동종 업계 대비해서 해당 회사가 저평가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충분히 저평가에서 적정 주가 혹은 고평가까지 가도 충분히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게 되면요. 자, 영업이익률. 자, 보게 되면 13.9, 1.5, 10.2, 12.3, 12%, 10%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밑에 ROE 보세요. ROE가 자기자본 이익률입니다. 자기자본 이익률. 자, 내가 1년에 1,000만 원 갖고 너 몇 프로 벌 수 있니? 이걸 나타내는 지표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만 원 갖고 기업이 생산성을 해서 영업활동을 해서 몇 프로를 벌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건데 만약에 10%를 번다면 1,000만 원 갖고 10%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거의 은행 금리가 제로 상태에서 1년에 10% 버는 거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죠. 하지만 해당 회사 보면 자기 자본, 내 돈 갖고 벌 수 있는 돈을 보게 되면요. 지금 2021년도 21%입니다. 내년에 어떤가요? 28%예요. 그러니까 내년이 올해도 높아요. 내년이 더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다. 자, 재무 구조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내년, 올해도 대단하지만 내년이 더 기대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 주식 가격은 많이 내려와 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분할로만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당연히 저희가 첫 번째 타점에서 모든 비중을 실어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 신뢰도 있는 구간, 바로 3구간이죠. 3등 분할 구간을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있습니다. 오늘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3등 분할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구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재무제표상으로도 확실한 성장주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히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유보율이 막대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 있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노란톡 들어오는데 어려움 겪고 계시다면요. 샵 0082번으로 주식 비기 4글자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 확인해 보셔야 될 텐데요. 우선 3장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장 저평가 실적주. 자, 이미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앞에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우리가 들어갈 만한 자리가 있는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네네. 자, 성장 모멘텀 좋습니다. 재무 구조 좋습니다. 자, 차트상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상 위치 보시게 되면요. 자, 보세요. 저 박스권이었습니다. 이 주봉입니다. 저 박스권을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2020년도에 실적이 부진했는데 불구하고 기대감으로 해서 박스를 돌파했습니다. 뭘로 돌파했나요? 수급으로 돌파했겠죠. 그 주가 내려오면 당연히 저 박스권에 걸릴 수밖에 없겠죠. 현재 걸린 상태에서 현재 머뭇머뭇거리고 있다. 주봉상이요. 자, 또 보면 120 주봉 라인에서 걸쳐 있는 라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봉 여전히 상승 추세예요. 자, 2019년도, 20년도부터 지지받으면서 이 추세선상 지금 그 지지 라인에 와 있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점을 높여가면서 현재 상승 추세다. 그렇다면 현재 주식 가격이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주봉상 많이 내려온 상태면 충분히 실적으로 해서 혹은 테마성으로 해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상 박스권 돌파하는 시도가 보이고요. 일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이었습니다. 하락. 지금 9월 7일, 2020년 9월 7일부터 2020년도에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갔다가 현재 주가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까 재무제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재무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실적이 날로 좋아지고 있어요.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재료가 소멸된 것처럼 투자 포인트가 소멸된 것처럼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제는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라인에 와 있다는 거죠. 뭘로 올릴까요? 실적으로 올리겠죠. 실적으로 안 올리면 뭘로 올려요? 테마성으로 올리죠. 테마성을 올린 걸 다시 실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바로 기업이 해당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보도록 할까요? 자, 주가 많이 하락으로 내려와서 현재 어떤가요? 지금 밑에서 21선 지지하면서 현재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빠졌죠. 거래량들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2020년 6월, 7월, 8월에 수급을 동반해서 기대감에 큰 폭으로 상승을 시켰는데 현재 하락 추세선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스물스물 현재 거래량이 증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0년도에 처음 상승했을 때 그 구간, 시작점 라인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주가 많이 내려온 상태는 거예요. 투자 포인트, 성장 포인트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반도체, 5G, 스마트폰, 전기차, ESS 이 여러 가지의 지금 테마성을 갖고 있고 테마만 갖고 있나요? 실적까지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적을 올리든 테마도 올리든 주가가 충분히 2020년도에 올렸던 고점 라인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리 선취매를 해야 되고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면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에서 분할로 진입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분할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 너무 궁금하시죠? 지금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요. 제가 대응 전략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비중을 또 어떻게 실어야 되는지까지 그리고 신뢰도는 매수 타점은 어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은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3장에 걸쳐서 오늘의 주식 비기 낱낱이 파헤쳐 봤는데요. 화면으로 한 번 더 요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노란 톡을 켜시고 채팅방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역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상단 검색창에 주식 비기 네 글자를 입력하고 사부님들이 보이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끝! 사칭방이 많으니 유의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주식 비기 종목, 뭔가를 지켜내는 종목인데요. 자, 우리의 계좌도 지켜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 종목, 우리 사부님의 한 줄평이 궁금해집니다. 자, 사부님, 오늘의 주식 비기 한 줄평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희가 이제 좋은 종목이나 좋은 기회를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건 두 마리 토끼가 아니죠. 반도체, 5G, 스마트폰, ESS 저장 장치, 뭐 여러 가지 산업군에 다 연결돼 있습니다. 5마리가 아니라 10마리 토끼까지 한 번에 몰아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여러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내 손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하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오후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